곱셈을 1학기 때 못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2학기 곱셈을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틀린 아이들이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1학기 학습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훨씬 더 오답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. 안녕하세요.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. 벌써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는데요. 여름방학 때 진행할 학습 계획 고민해 보셨을까요? 어떤 친구들은 2학기 예습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1학기 복습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.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학습 계획을 세우기 전에 유형별로 아이들을 좀 나눠보고요.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떤 학습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, 1학기 수학 공부가 부족했던 아이들입니다. 1학기 수학 공부가 부족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1학기 단원평가가 전체적으로 점수가 좋지 않은 경우, 또는 1학기 기본 문제집의 성취도가 75%를 도달하지 않는 경우는 1학기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. 아이들한테 1학기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하면 아이들 머릿속에 벌써 이만한 문제집을 풀 생각에 하기 싫고 뭔가 의욕이 생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. 복습은 짧고 굵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에요. 그래서 이때 사용하기 좋은 교재가 바로 이 단계수 교재입니다. 단계수 교재는 학기별로 총 단원이 한 권씩 구성되어 있어서 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한 교재 안에 기본, 응용, 형성평가, 단원평가 순으로 난이도가 고르게 그리고 문제들도 필요한 것들만 알차게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집약적으로 복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이때 형성평가나 단원평가 진행을 하고서 점수가 80점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 단원은 다른 교과 기본 문제집들을 활용해서 좀 더 추가적인 복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복습을 진행을 하시면서 예습을 같이 진행을 하는 걸 먼저 시작하지 마시고요. 복습을 먼저 빠르게 진행을 하신 후에 그다음 후반부로 넘어갔을 때 2학기 예습을 같이 병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단원별로 보충이 필요한 친구들입니다. 이 친구들은 첫 번째 살펴봤던 친구들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성취도가 나쁜 건 아니고요. 특정 단원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. 예를 들면 6학년 1학기, 6학년 1학기에는 비와 비율 단원이 상당히 어려운 단원에 속했고 많은 아이들이 비와 비율 단원을 좀 힘들게 공부를 하거든요. 이런 단원들은 아이들이 다른 단원에 비해서 특별히 성취도가 좀 낮을 경우가 있어요. 3학년 1학기라고 하면 분수는 사실 내용은 중요한 단원이지만 많이 틀린 단원 사실 아니거든요. 보통은 연산 단원에서 조금 오답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. 매 학년 1학기별로 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원들만 집약적으로 골라서 복습을 진행을 해보면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단원별 교재를 사용을 해서 복습을 진행을 해보는 게 좋고요. 세 번째, 2학기 예습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. 2학기 예습이 필요한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교재, 2학기 교재로 예습을 나가시는데요. 우리가 2학기 예습을 끝내려면 한 60일 정도로 시간을 생각해서 문제집을 진행을 해야 돼요. 여름방학이 사실 30일도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. 그럼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2학기 예습을 다 끝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이때는 7월부터 2학기 예습을 들어가서 9월 되기 전에 다 끝내놓는 것이 조금 진행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고요. 또는 하루에 2일치씩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하지만 이 후자의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휴가 등의 계획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매일 2일치씩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방학 시작을 하면서 2학기 예습을 진행하시기보다 7월에 먼저 2학기 예습을 들어가는 게 좋고요. 이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. 어떤 거냐면 각 단원에 이렇게 단원 연계도가 나와 있는데요. 막상
곱셈을 1학기 때 못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2학기 곱셈을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틀린 아이들이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1학기 학습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2학기 때 자리값이 늘어나니까 훨씬 더 오답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. 그럼 이때는 2학기 그 단원만 연습을 할 게 아니라 1학기 그 연계된 단원까지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.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단원 연계도를 보시면 그 이전 단원에 뭐가 있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. 그 3학년 2학기의 곱셈이라면 3학년 1학기 4단원 곱셈을 찾아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훨씬 더 예습과 복습이 알맞게 이루어지면서 예습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교재 안에 응용 문제와 형성평가, 단원평가가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학기 기본 문제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단계수 교재로 먼저 2학기 예습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 기본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교재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응용 문제집을 선택을 하셔서 그 이후에 복습을 따라가시는 방법이 좋고요. 무조건 한 학기를 다 끝내야지만 다른 2학기에 다른 교재를 할 수 있느냐? 그렇진 않고 2학기에 한 3개의 단원 정도만 진도를 나가신 다음에 4단원 들어갈 때쯤 다른 교재로 2학기 예습을 좀 더 깊게,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교재들로 해보시면 훨씬 더 2학기 예습을 단단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이들마다 잘하는 영역도 있고 못하는 영역도 있고 잘하는 단원도 있고 못하는 단원도 있기 때문에 그 단원들을 잘 찾아내서 필요한 것들만 요소요소에 복습 또는 예습을 적절하게 넣어주는 것이 너무 많은 학습량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힘들게 진행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교재를 잘 활용하셔서 복습이 필요한 단원은 그 단원마다 예습이 필요한 것들은 쭉 스트레이트로 나가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름방학 동안 어떻게 학습 계획을 세우면 좋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이 단계수 교재를 잘 활용을 해서 복습 또는 예습을 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